네, 안녕하세요. 6월 11일 저희 웰스 밀레니얼 세미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8시 시작이니까 한 3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할게요. 지금은 약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금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전 이제 커피 좀 가져오고 긴장을 좀 풀고 제 웨비나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웨비나예요. 뭐 평소에 방송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오케이. 그러면 3분 후에 올게요. 그동안 뭐 음악 하나 듣고 계실까요?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혼자 했던 사랑이 떠날 땐 편한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그대 핸드폰이나
이 세상에 그댈 가진 사람 나 하나뿐이라면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죠. 몰랐었죠 우리 헤어진다는 건 정말 그대가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좋아했죠 그대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하얀 눈이 멀어져 가는 그대가 남겨둔 발자국 세면 멍하니 바보처럼 떠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울어줘. 네, 안녕하세요. 이제 8시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제를 제가 내드렸었는데, 숙제를 하신 분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제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한 20명 정도, 20분 정도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접속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접속 중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언제든지 이거 플레이 되면서 계속 이제 뒤로 가가지고 또 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아니네요. 지금 수명이 지금 보고 계시고 30명이 또 추가로 되네요. 한 50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 오케이.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딱 락다운 풀리는 날이었잖아요. 온타리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기신 분들이 좀 많은데, 어, 저도 사실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아, 야, 괜히 이거 웨비나를 오늘로 잡아가지고 말이야,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많은 분들을 여기다 잡아두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뭐, 오늘만 날인가요? 이제 락다운 풀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테니까, 오늘 피하고 다음 주부터 아니면 이번 주말부터 락다운 풀린 거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그 2차 백신 접종도 많이 땡겨졌다고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그 채팅창이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오늘 웨비나는 한 1시간 정도 소요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Q&A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 혹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궁금하신 점, 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아, 이 피터한테 내가 이것만은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제가 이따 Q&A 세션에 거기서 답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FIRE라 그러죠.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신 텀인데 제가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이랑 생일이랑 직장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직종, 그러니까는 회사를 다니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고 연령대가 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파이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까? 물론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젊은 층이에요. 제가 50명 답변 주신 분들 중에 거의 한 어, 90% 이상이 20,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뭐 40대, 50대, 그리고 심지어 리타이어를 지금 하시고 10년이 지난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한번 야, 이 사람 얘 뭐라고 한점 들어보자 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제 이름은 뭐 다 아시다시피 피터고요. 저는 이제 웰스 밀레니얼이라는 회사를 투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리예요. 컨설팅. 이 회사를 2016년부터 만들어서 회사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고객 베이스를 늘려나기 시작한 거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019년부터.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가족들, 친구들, 친구의 친구들 뭐 이렇게 하다가 2019년부터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뭐 교차를 광고도 냈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교차로에 그 일면의 광고를 좀 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로 내렸죠.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캐나다에서 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 한 20년 넘게 사는 것 같은데, 먼저 욕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Operations Research라는 전공을 했는데, 어,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4년제죠, 어너스가. 저는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그냥 빨리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MSc 매니지먼트. 프랑스의 파리 근교에 있는 그랑제골인데 이 그랑제골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MSC라 그래가지고 MS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MBA랑 비슷한 거예요. 북미에서는 MBA가 더 유명하고 유럽에서는 MS 매니지먼트가 더 유명하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MBA랑 같은 레벨입니다. 그거를 이제 졸업을 했고 캠퍼스가 프랑스에도 하나 있고 싱가포르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두 군데서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경우에 두 군데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악사, 뭐 선라이프, 스코시아뱅크, 뭐 신한뱅크, 킹랜딩 캐피탈 등등. 이게 이제 여기에 나열한 금융 관련 회사만 적어가지고 경력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정말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약간 어, 혓바닥만 된 혓바닥만 됐던 인더스트리와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터뷰도 진짜 뭐 뭐 인더스트리 상관 않고 여기저기 보러 다녔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몇 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곳들 이렇게 몇 군데 좀 추려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제 총 자산은 750만 불 정도 되고요. 순 자산은 350만 불 정도 됩니다. 물론 맨날 바뀌어요. 어쩔 때는 올라갔다, 어쩔 때는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작년에는 순자산이 250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100만 불이 늘었더라고요. 2016년 이후에 연평균 주식 수익은 매년 한 20% 정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군데 뭐 기억에 남는 이런 회사들인데 혹시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으니까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어, 여기가 굉장히 베일에 쌓인 프라이빗 뱅크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인데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은행입니다. 엄청 큰 은행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뷰 도중에 제가 자괴감을 느꼈던 회사입니다. 물론 인터뷰 보고 광탈했어요. 네,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회사 중 하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던, 아까 그거는 이제 프랑스고요. 파리.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인데, DHL 컨설팅이에요. 이제 컨설팅에도 제가 혓바닥만 살짝 됐었는데,
마지막 인터뷰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 대기업이거든요.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를 인터뷰를 보던 도중에 세 번째 인터뷰를 남겨놓고 이것 말고 굉장히 작은 직원 수가 한 5명도 안 되는 회사에 잡 오퍼를 받아가지고 그쪽을 가면서 이쪽 이제 대기업을 리젝트를 했었던 네, 싱가포르에서 기억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 확실히 젊었을 때는 큰 데를 먼저 다니고 경험을 쌓아서 작은 데를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이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아본 스카우트 제의예요. 한국 회사인데 뭐 개인적으로 참 가고 싶었었는데 제 와이프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보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캐나다에 오래 있으니까 한국 회사 뭐 삼성, LG, 뭐 신한, 뭐 하나, 뭐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기업들. 아, 여기들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결국에는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제가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리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국 캐나다 와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뭐 스코시아에서 일을 좀, 그 다음에 신한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현재는 신한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타임 잡이 신한은행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은 파터니티 쉬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 회사를 좀 강력하게 키워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회사 소개랑 105만 달러로 이제 100만 장자가 된 케이스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를 준비를 한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웨비나에서 가져가야 할 약간 food for thou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Q&A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잘라봤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웰시 밀레니얼 인코퍼레이션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밀레니얼들이 그러니까 제 세대죠. 20대, 30대, 심지어 10대도 밀레니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싶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솔직히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저만 혼자 잘 되면 외롭기만 할 것 같아요. 뭐 골프를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 다 바쁜데 나 혼자만 골프 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바케이션을 뭐 한 2, 3주 가고 싶은데 남들 다 회사 다니고 일하기 때문에 뭐 못 간다 그러면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 주변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이 캐나다에 이민을 최근에 오셨거나 아니면 이민 오시 얼마 안 되신 분 그런 한국 분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1세대시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캐나다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캐나다에 이민 1세대 분들은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하시는 일, 직종이 몇 개 없었어요. 컨비니언스, 드라이클리닝, 뭐 샌드위치 샵, 그리고 이 일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민 오신 분들이 다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개인적으로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런 이민 1세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힘드셨죠? 샌드위치샵을 하셨거든요. 항상 돈에 이제 쪼달리시면서 너무나 평범한 이민자셨기 때문에 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16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았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웨이터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급이 뭐 7불 정도 했을 거예요. 시급 3시간 정도를 모아야 탕수육을 한번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3시간 일을 해야 탕수육 하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을 쓰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들이 남기고 간 거 이거 막 집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과연 저희 부모님이 혹 나를 좀 금전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조금만 자유로웠다면 혹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 때 조금 저에게 더 금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러니까 예, 금전적으로 좀 백업을 해주셨다면, 이제 제가 좀 더 공부에 포커스를 맞췄거나 뭔가 좀 더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잘 됐으니까요, 저는. 저는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소속이 없는 은행에서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로 제가 하는 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stocks, 뭐 private equities, 뭐 ETF, mutual fund, 뭐 private lending, real estate 뭐 등등등 이거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있어요. 제가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2월, 3월까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위치였거든요. 그거는 투기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 가상 화폐는 아닌데 이 친구가 화폐의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주식처럼 변하고 있고 주식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토는 변하는 시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변화에 어답트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크립토커런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를 가르쳐주고 이 정도 레벨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 지금도 거래는 해보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크립토커런시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클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영앤 에글링턴에 곧 오피스를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 오피스를 오픈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to be announced in the future, 그리고 to be announced in the future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음,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돼가는 중이에요. 왜 전문가가 돼가는 중이냐?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투자는 근데 결과론이에요. 제가 지금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계속 이거를 유지를 시키고 계속 증식을 해 나가야. 그래서 제가 리타이어를 सक्세스풀리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저를 전문가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expert in progress라고 제 자신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랑 이제 전화로 컨설팅을 하시면 처음 여쭤보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컨설팅도 무료로 해주고, 뭐 리퍼럴도 이렇게 다 무료로 해주고, 뭐 회원 가입도 무료로 해주고, 주식 방송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다 무료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나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냐? 아무리 뭐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지만 당신도 삶을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주로 교육하고 컨설팅 그리고 리퍼럴로 수익을 낼 예정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가 지금 모기지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있고요. 와이프가 리얼터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도중에 모기지나 리얼 에스테이트를 사고 파는 게 인볼브가 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고객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을 제 회사로 리퍼럴 형식으로 쪼개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커스터머들이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한 분을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몰아드립니다. 어카운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한 분을 찍어서 그분한테 몰아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드리는 분들에게 어, 사용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비용이 들어가고 어카운트를 쓰시면 어카운턴트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할인하는 거를 제가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희 웰스 밀레니얼 멤버분들한테는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저의 바게닝 파워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저와 저희 와이프 뭐 모기지나 부동산이 아니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 이게 5년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저희 멤버들이 숫자가 커지겠죠. 뭐 이분이 저분 물어오시고 저분 물어오셔서 숫자가 커지면 바게닝 파워가 생겨서 어느 정도 리퍼럴 피를 제가 받아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인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제가 저고요. 앉아 있는 분이 제 와이프고, 와이프 밑에 이제 앉아 있는 친구가 제 첫째 아들 무치입니다. 퍼그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 세상에 나온 딸 힐입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들고 있죠. 아직까지도 애기예요. 이제 7개월 됐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5만 달러로 100만 장자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5만 달러로 100만 불 이상이 됐는지. 저는 첫 투자를 2013년에 영앤 블루에 있는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프랑스에 석사를 합격을 하고 5만 달러가 학비랑 생활비로 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 졸업을 하고 갚아드린 조건으로 힐락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이제 재융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저한테 5만 불을 주셨는데 이 콘도를 보고 그냥 그걸 사버렸어요. 학비를 그냥 콘도 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제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부터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면 내가 살 집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단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야 이거 학교로 가가지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학비를 못 내니까 1년을 휴학하게 해달라 그랬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졸업 후에 갚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튜이션을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오삽 그때 신청했는데 해외 오삽을 신청하면 6,600불인가 6,700불인가 밖에 안 주거든요. 그걸로 이제 1년 생활비를 했고 생활비 외에 튜이션은 이제 졸업을 하고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갚았죠.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추후에서 이제 학교에서 만난 와이프랑 같이 일하고 주식하고 거기서 또 이제 돈 모으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콘도 구매를 계속하고 콘도 분양을 받을 때도 다운 페이먼트 낮은 것만 골라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피커링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디테치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67만 5천 주고 샀거든요. 2018년에. 지금 저희 동네 보니까 한 1.3 밀리언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총 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가 6채고요. 프리홀드가 2채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학비 이거 이제 뭐
학비로 콘도 분양받고 프랑스 가가지고 미뤄달라 그러니까 미뤄줬다 그거를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 그 학장님, 학장님, Head of Student Affairs 이분이랑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건데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실제 제가 학교에 튜이션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고요. 보이시죠? Family is still going through a financial crisis. 이렇게 했습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학교에 튜이션을 미뤄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에블린 이분이 저는 이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졸업하고 2016년에 졸업을 하고 갚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실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특히 주식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추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12월 17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7일 날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그게 예, 주식의 경우에 고객의 현재 금융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린 케이스들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 제가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그것도 공개를 한 거예요. 누가 했다 이걸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 거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것도 같이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연평균 20% 이렇게 있는데 12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주식 포트폴리오는 지금 5월 28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16.2%고요. 1월 4일 추천드린 주식 포트폴리오는 5월 28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35.2%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조금 넘었구나.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 이 친구는 5월 28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S&P 500 인덱스 매년 주식시장에서 2016년 이후에 뭐 얼마 정도 올랐나 이거를 보는 케이스인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0, 3, 4%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12%, 13%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제가 지금 벌고 있는 개인 로스 한 10만 이게 지금 미화로 11만 얼마고 캐나로 만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16만 불? 16만 불 되려나? 2020년에는 좀 운이 좋게 수익률이 한 80% 됐어요. 이제 미화로 한 5만 불, 해나로 한 2만 불 정도. 그리고 이거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항상 결과론이기 때문에 2021년 수익은 제가 2022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웰스 밀레니얼 멤버분들께서는 제가 매달 벌고 있는 금액을 거의 일 단위로 체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방송을 맨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달 벌고 있는 금액을 주식 방송 및 홈페이지에도 제가 계속 올리거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실제 컨설팅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내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혹시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실제 컨설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올린 것도 있고 이제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아요.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뭐 몇 개만 좀 추려봤어요. 먼저 이제 패밀리 인컴이 높아가지고 캐시플로우는 좋은데 뭐 스튜던트 론을 갚고 이제 첫 집 마련을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예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다운 페이먼트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분은 다운 페이먼트 스트럭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뭐 매년
뭐 3%, 5%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모기지도 이제 자기가 감당 가능한 지금 인컴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걸로 해서 가진 현금과 은행에서 빌린 라인 업 크레딧을 활용을 해가지고 먼저 지금 구매를 하고 완공까지 이제 천천히 갚아 나가는 이런 구조를 설명을 드린 게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콘도에 지금 살고 계시고 이건 최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랑 디테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더 오르기 전에 이제 영까지 끌어모아서 살려고 영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오래되고 작은 집이라도 일단 구매를 하려고 하시던 이제 고객분들인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30년 동안 이제 더 투자는커녕 이 하우스푸어가 돼가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는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콘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추후 몇 년간 자산 증식을 좀 한 후에 두 채를 합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타운하우스를 샀다고 한다면 그냥 타운하우스를 앞으로 30년 들고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콘도 한 채를 따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몇 년 후에는 두 개 합쳐가지고 디태치 하우스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 보태줄 돈이 없으셔가지고 패밀리 인컴은 높은데 다운 페이가 없어요. 하이 레이쇼 모기지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자녀분이 두 분이셔가지고 지금 렌트비를 내면서 돈을 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뭐 영혼을 끌어모으든 뭘 하든 일단 내 집이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투자고 뭐고 일단 나 살기도 너무 힘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개인적으로 2만 불인가 2만 5천 불인가 모아두신 금액이 있었는데 이 그 돈이랑 부모님의 힐락이랑 라인 업 크레딧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돈을 빌려서 다운 페이먼트로 쓰고 이자 원금을 이제 완공이 될 때까지 본인이 계속 부담을 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내는 모기지와 그 이자 원금을 내는 거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오버타임도 많이 하고. 근데 부모님께 빌린 돈을 다 갚아낸 시점부터는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내 집이잖아요. 내 집 다운페이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리월드 집값이 이분이 구입한 시점보다 거의 한 20만 불이 넘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 위치에. 물론 다른 위치로 가면 가능한데 그 위치, 본인이 원했던 위치에 이분은 집을 사게 됐거든요. 이분도 잘 되신 케이스고 다운타운에 콘도 살고 있고 팔고 이제 아기를 가질 생각이어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 네. 이게 작년 이야기예요. 팬데믹 기간이어서 콘도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자니 좀 아깝고 팬데믹 끝나고 나서 팔고 사자니 타운하우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손해를 좀 보고라도 지금 팔고 타운하우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지금 가진 콘도를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힐락을 뽑아서 원하는 지역의 신규 분양은 타운하우스를 먼저 사시고 다운페이를 하시고 완공까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규 분양받은 타운하우스랑 요새 다운타운 콘도 갑자기 많이 올랐죠. 콘도 가격이 거의 한 10만 불 넘게 올랐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사 후에 남는 금액이 생긴 거예요. 10만 분이랑 여유 자금이 생겨버린 거죠. 심지어 타운하우스 가격도 올랐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시는 생각은 타운하우스로 일단 이 콘도를 팔고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간 다음에 남는 현금으로 다시 콘도 한 채를 분양받을 생각이세요. 그럼 이분은 원래 콘도를 팔고 타운하우스 한 채만 가져야 정상이었는데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생각으로는 그렇게 돼야 정상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두 채를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오게 되신 거죠. 다음 분은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이셨는데 아직 외국인이어가지고 집을 구매하게 되면은 모기지도 35% 다운해야 되고 15%도 non resident tax로 내야 되고 총 50%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마냥 기다리자니 집값이 너무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참고로 집이 이미 한 채가 있었어요. 본인이 사시는 집이 있었고 35% 다운도 했고 15%를 non resident로 텍스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분이 두 분 계세요. 이분이 걱정했던 거는 자녀분들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 그리고 팬데믹 이제 2020년에 이제 팬데믹 전이기는 한데 이분은 팬데믹이랑 상관이 없는 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PR을 받게 될 경우 이제 4년 후에 완공된 신규 분양 콘도 프로젝트 중에 외국인도 20%만 다운하고 구매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찾아서 50% 다운 안 하고 20%만 다운할 수 있는 걸로 원래는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두 채로 쪼갠 거죠. 그래서 두 채 캐피탈 게인이 한 채만 구입했을 때 두 배였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의 투자로 지금 현재는 두 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1년 더 남았어요, 완공까지. 그리고 이분이 사셨을 당시에 스퀘어피트당 730불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스퀘어피트당 한 1000불 정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다음 분은 먼스 투 먼트로 살고 계신 이분은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은 아니에요. 콘도에 렌트로 살고 계신데 갑자기 랜드로드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월세를 올릴 테니까 올린 월세를 내든지 하라고 이제 통보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상황을 듣고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시간 낭비나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두 가지 초이스죠. 나가든지 월세를 올리든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변을 보니까 같은 건물에 뭐 비슷한 사이즈의 같은 방 숫자에 있는 콘도가 어, 더 저렴한 가격에 월세 더 저렴한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빨리 해가지고 이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이분이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 그러니까는 캐나다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그분한테 이제 주어진 옵션을 빠르게 스캔한 후에 결정을 빨리 내렸던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케이스 너무 많네요. 이게 끝이네, 끝이야. 다음 케이스는 디테치 홈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몸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2에서 4년 정도 후에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에요. 현재 인컴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운사이징 한 후에 현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으실 생각이신 거죠. 이분은 주식은 절대 노노. 왜냐하면 이 현금이 없어져 버리면 이분은 정말 이제 집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 현금은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쓸 때 쓰고 뭐 이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컨설팅 해드린 내용은 원하신 지역에 다운사이징을 한 다음에 콘도로 이사를 가시고 남는 현금이랑 리버스 모기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두 번째 콘도를 구입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콘도에서 나오는 렌트비 중에 리버스 모기지 이자만 내시고 나머지는 전부 먼슬리 캐시플로우에 추가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두 번째 콘도 집값 상승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돈이 은행에서 이자만 받으시는 것보다 인컴이 더 많아진 거예요. 렌탈 인컴이 더 많은 거예요. ROI가. 그러니까 ROI는 Return on Investment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분은 집도 한 채 더 있고 심지어 매달 들어오는 돈도 더 많아졌어요. 다음 분, 디테치홈 한 채가 있고 모기지를 다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리타이어 이후에 인컴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렸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하우스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계속 이제 에쿠티를 빼가지고 쓰면서 은행이 이자 내고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이자로 빚을 쌓고 하다가 정 안 되면 팔고 콘도로 다운사이징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거품을 물었습니다. 절대 반대였어요. 왜냐? 본인이 다운사이즈 하는 타이밍을 결정을 한다면 오케이. 근데 강제로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그 당시에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은행에 페이오프를 하시고 난 후에 65%가 힐락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쓰지 않는 힐락이죠. 이 금액을 이자를 3%를 내고 다 빼셔가지고 프라이빗 랜딩 인스티튜션에 6%의 금리를 받고 빌려줘요. 그러면 나는
은행 이자는 3%예요. 근데 프라이빗 랜딩에서 받는 금액은 6%입니다. 차익이 3%예요. 내 힐락,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에퀴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힐락 금액의 3%를 패시브 인컴으로 매달, 아니 매년, 이제 매년인데 나눠서 3%를 나눠서 패시브 인컴으로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에퀴티, 집에 있는 에퀴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패시브 인컴 받는 걸로 1년에 거의 9,000불 가까이 추가의 현금이 들어오고 계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이 원트와 니드의 사전정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숙제해 주신 걸 보니까 원트와 니드를 본인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80%가 넘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됐는데, 원트는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원트는 내가 원하는 거, 니드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두 가지 저울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로서리 쇼핑 가가지고 치즈를 들었는데 하나는 노네임이고 하나는 브랜드예요. 아, 이거 들면서 야, 하나는 2불 얼마고 하나는 3불 얼마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울질 하시다가 본인이 정말 그 치즈를 그 브랜드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치즈를 고를 거고요. 비싼 치즈를 고를 거고요. 아, 이게 아니야. 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요것만 있으면 돼 하신 분들은 좀 싼 거를 고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로서리가 아니시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opportunity cost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 그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내가 보는 손해가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하는 게 이게 opportunity cost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첫 자동차는 2,000불짜리 정말 막 완전 오래되고 고칠 것도 많고 그런 중고차였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굴러가기만 하는 게 필요했고 약간 데스퍼트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창문도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이게 버튼 누르면 윈도우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려면 오른쪽에 와 손 돌려가지고 끼익끼익 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또 빠빠이 하면 또 손으로 막 올려야 돼요. 이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 니드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새 자동차 리스나 더 좋은 중고차 파이낸싱을 했다면 이를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될 거고 보험은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때 제게 더 비싼 차를 유지할 수 있게 뭐 돈을 보태주곤 했다면 제 부모님의 리타이어먼트도 저 때문에 미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돈을 써버렸으니까 부모님은 그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프라이머리 홈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프라이머리 홈에 대해서 구입을 하실 때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애초에 투자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투자용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살 집, 내 첫 프라이머리 홈은 연길 옆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사는 첫 집은 영앤 블루어, 영앤 던다스 각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프라이머리 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첫 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당장 필요한 니즈만 충족시키면 돼요. 여러분의 니즈만 충족을 시키고 남는 금액으로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이 한 채가 상승하는 것보다요. 집이 두 채가 상승하는 게 빠르고요. 영앤 블루어에 있는 콘도 상승률보다 상승률이에요. 상승 가가가 아니라 상승률이 리버티 빌리지의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리고 영앤 블루어에 있는 콘도의 상승률이 스카보로에 있는 콘도의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집을 만약에 첫 집 말고 남는 돈으로 집을 한 채 더 사가 두 번째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요. 두 번째 집은 내가 모기지를 안 내요. 누가 내줘요. 테넌트가 거기에 렌트 들어오시는 분이 여러분 모기지를 내준단 말이에요. 제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계속 모여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사실 거잖아요. 지금 당장 원트보다는 니즈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의 자산 증식이 목표라면 원트보다는 니즈에 충족하세요. 내가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니즈에서 가장 돈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세이브하는 돈으로 여러분의 자산,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주는 그 자산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제가 숙제로 내드린 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사실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5년, 10년, 20년 전 생각했던 그 모습인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크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저희 부모님처럼 현실의 무게에 치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사실 그동안 빨리 지나가는 시간처럼 사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살고 계시던 게 아닌지 우리 모두는요 잠재적으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가 있었어야 현재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가 있었어야 미래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직장을 잡기 위해서 대학교를 다녔고요. 더 높은 연봉,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오버타임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의 희생.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기 희생의 희생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이룸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타이먼트가 이 현재의 자기 희생을 그만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삶,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시간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이루거나 리타이어를 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현재 수입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숙제를 해주신 분들이 현재 수입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 아니면 본인 사업체에서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적게 하시는 분들은 뭐 7.5시간 정도 하시겠죠.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8.5시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6시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현재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입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막연히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서 미루고만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로또도 사야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할애하지 않아요. 투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 전문가들은요, 그분들의 직장이고 그분들의 커리어예요.
이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도구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들의 시간을 쓰고 그분들의 삶을 쓰고 그분들의 생애를 할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배우고 깨닫고 본인들이 직접 본인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딸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아직 걷지는 못해요. 근데 아이들도 걸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제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걷기를 시작을 해요. 애기들이 걷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 잡아주고 끌어올리면 애들이 그냥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막연한 상상이나 바람이 아닌 리타이어 하기 전까지 실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저희 웰스 밀레니얼 피터가 어머님의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에서 옆에서 거두는 역할만 하는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가진 어머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 웨비나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웨비나고, 이제 Q&A 세션을 좀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Q&A 세션을 이제 해볼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기 오른쪽에 채팅에 이게 질문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빨리 뭐라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만약에 집에 모기지가 다 폐가 되고 홈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기지랑 라이노 크릿이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모기지는 집에 이제 80%까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라이너 크릿은 집값의 65%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뭐 라이너 크릿에서 돈을 65%까지 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빼면은 그 돈으로 뭐 투자는 자유자재로 가겠죠. 근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징이라 그러거든요. 이때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돈을 빼서 주식을 해야겠다 이것보다 돈을 빼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는 제가 이제 컨설팅으로 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스턴님 가능한 적은 다운페이로도 폰도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지금도 유효한 거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 음,
캐시플로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리턴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싸게 사셔야 됩니다. 싸게 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 주변의 가격, 그러니까 주변 콘도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저렴한 곳, 이런 곳들을 골라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5년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콘도 분양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이야, 지금 시세는 싼 거야. 지금 시세에 비하면 싸진 거예요. 이런 거는 사도 됩니다. 왜?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샀을 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격이 이미 올라왔다면 그 리스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적은 다운페이로도 콘드 투자라는 얘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 본인이 무엇을 사는지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어떤 현금을 내야 되는지 캐시플로우 다 보시고요. 다운페이를 추가로 분명히 뭐 20% 내야 될 거예요. 투자용은 모기지 받으려면. 그런 거 준비 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준비 다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앤드류님, 인플레이션 시대의 토론토 하우징 마켓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집이 8채잖아요. 집 8채예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토론토 하우징 마켓이 아마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을 하냐? 어, 지금 디테치 하우스랑 뭐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좀 미쳐 날뛰었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 가격이 미쳐 날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요새 타운하우스 1밀리언 가지고도 사기 힘들어. 요새 디테치 하우스 뭐 1.3는 줘야 돼. 맞는 말이에요. 힘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1.2, 1.3는 줘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살만한 집이거든요. 근데요, 그만한 모기지를 받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일단 모기지 먼슬리 페이먼트도 너무 비싸고요. 그걸 유지하려면은 하우스 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싼 걸로 사야 돼요. 싼 걸로 사야 돼요. 결국에는 콘도밖에 없어요. 콘도 가격이랑 타운하우스랑 디테치하우스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뭐 직장 있고 결혼하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어 40만 불 정도 모기지는 받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요새 돈 잘 버셔가지고 한 4, 50만 불 모기지는 그냥 나와요. 콘도, 원베드룸,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쉽게 사세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잡고 2년, 3년 안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나라 중에 한 군데가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콘도 마켓이 미쳐서 날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썸머님, 아까 스카보로 같은 곳에 있는 집 두 채의 가격이 토론토에 있는 집 한 채 가격보다 상승률이 높아서 전자가 더 낫다고 하셨는데요. 상승률보다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샀을 때 사서 리세라는 게 현금을 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채를 샀을 때 거기에 드는 이제 transaction fee 그리고 두 채를 샀을 때 transaction fee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상승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적은 돈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스카보로에 만약에 토론토 다운타운에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돈으로 어, 스카보로에 두 채를 살 수 있다면 보세요. 다운타운에 만약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80만 불짜리 원베드룸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20만 불이 올라가지고 100만 불이 돼버렸어요. 스카보로에 40만 불짜리 콘도를 샀는데 하나당 20만 불씩 올라가지고 60만 불이 됐어요. 두 채가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10만 불로 할게요. 10만 불이 올라가지고 50만 불이 두 채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다운타운 콘도 20만 불, 스카보로 있는 거 20만 불인데 다운타운 콘도는 춘잭슨이 한 번만 일어나니까 더 쌀 거고 스카보로는 두 번 일어날 거야 더 비싸고 아니에요. 보세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요. 짧게 투자해서 캐피탈 게인을 짧게 먹고 나오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자체가 주식이랑 좀 틀려요. 부동산은요. 길게 가져가야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것이 부동산이에요. 지난 몇 년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 말에 좀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빠르게 막 올라갔으니까. 그런데요,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리얼터한테 주는 비용, 변호사 랜드 트랜스퍼 피, 리걸 피 이런 정도 빼고 나면은 거의 한 5%에서 7%가 날라가요. 그냥 사라져요. 집값이 10%가 올라도 7% 빼버리면은 남는 금액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좀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좀 에퀴티를 쌓아야 되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를 샀을 경우에 캐시플로우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스카보로에 있는 콘도를 샀을 때 캐시플로우가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운타운에 있는 한 채 마이너스보다 두 채 마이너스가 더 안 나요. 왜냐하면 렌트비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토론토 다운타운 렌트비랑 스카보로 렌트비랑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1, 200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보로에 있는 거는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고 다운타운에 있는 거는 캐시플로우가 네게티브예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모기지를 갚아주면은 1년에 10,000불 이상이 쌓여요. 5년 지나잖아요.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두 채에서 10만 불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는 제 모든 고객분들한테 말을 해요. 다운타운에 사고 스카보로에 사고 어디에 사는 위치상으로 어디에 사는 거 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어떤 곳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곳에 사는 게 맞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나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론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경험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영앤블루 콘도를 팔았거든요. 그걸 팔면서 이제 제 주머니 손에 남는 현금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스카보로에 구입을 한 콘도가 손에 쥐는 현금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준호님, 다운페이 5%만으로도 콘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클로징을 그러니까 클로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다운을 하고 집을 무조건 살 수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거를 클로징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계산을 해 본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다운페이를 10%만 하고 구입을 한 곳이 있어요. 영앤 에글링턴에 있는 콘도거든요. 이번 8월에 완공이 되는데 제 오피스로 쓸 그곳이에요. 1층에 있는 콘도인데 어, 분양 당시에 10%만 주고 분양을 받은 5만 불만 내고 분양을 받은 콘도예요. 그리고 정유리 씨. 연봉으로는 이제 몇십 년 걸려도 거의 이제 거주 목적의 하우스 하나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무주택자이고 부동산 페이먼트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장 빠르게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경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첫 콘도를 구매를 할 때 5만 불을 제 부모님한테 빌렸다 그랬잖아요. 빌리셔야 돼요. 빌리셔야 돼요.
내가 10만 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냥 돈을 빌려서 일단 집을 산 다음에 그 이자와 원금을 내가 힘들게 갚아 나가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첫 집을 구매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고요. 그 빠른 수단 이후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집은 보험이고 두 번째부터는 투자예요. 보험에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니즈만 맞다면 저렴한 걸로 하나를 구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본인의 FIRE, Financial Independence를 찾아서 인디펜던스를 찾아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부모님 됐든 은행이 됐든 어디서 빌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션솔님 프로젝트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캐시플로우 낮은 가격 그리고 캡 레이트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눈여겨보신 저평가된 지역이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GTA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동쪽, 동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동쪽을 좋아하냐면 토론토, 그리고 토론토 북쪽, 토론토 서쪽 전부 다 굉장히 비싸요. 가격도 비싸고요. 캐시플로우 다 마이너스고요. 캡 레이트 개판이에요. 근데 동쪽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GTA 안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률을 보일 곳은 동쪽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18년에 제 피커링 집을 살 때부터 했어요. 동쪽은 아직도 싸요. 동쪽에서는 아직도 타운하우스를 70만, 70만, 60만은 좀 그렇고 70만 대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는요, 아직도 디테치 하우스를 1밀리언 이하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동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피커링이랑 에이젝스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페시픽 에어리아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어, 봐야죠. 오샤와는 너무 싸죠. 지금 엄청 싸죠. 근데 오샤와 정도의 동쪽도 아니에요, 사실. 위트비 콘도 지금 보시면요. 40만 불짜리, 45만 불짜리 콘도들이 있거든요. 렌트비가 1,800이 넘어요. 메인테넌스 심지어 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샤와 근처까지 안 가도 됩니다. 물건을 본인의 그러니까 저한테 컨설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1대1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시츄에이션 그리고 미래의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려면 어느 쪽에 가야 되는지 어느 쪽이 내게 맞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정확히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주권 받기 전인데요.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사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저는 항상 모든 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홈은 첫 번째 집은 보험이고 두 번째부터는 투자다. 보험은요, 언제 사든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16년에 집 하우스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윌로우데일에. 그 가격이 지금 2021년 가격이랑 아직도 똑같은데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시더라도 내가 프라이스 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그 보험, 그거를 첫 집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지님이 영주권 받기 전인데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지금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지금 사시는 게 맞습니다. 보험은 빨리 들면 빨리 들수록 좋아요.
내가 내 집 1.1에 샀는데, 아, 3달만 기다렸으면 1. 뭐 예를 들어서 1.1에 샀는데 3달만 지났더니 야, 1밀리언으로 떨어져 버렸어. 아우, 10만 불. 아우, 3개월만 지났으면 10만 불 싸게 샀을 텐데. 만약에 반대로 갔으면요. 만약에 10만 불 떨어진 게 아니라 20만 불 올라 버렸으면요. 2020년에 콘도 사려고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야, 집값 떨어졌을 때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막 팬데믹이니까 사야 된다 하셨던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2020년에 콘도를 사신 분이 많이 없어요. 왜? 더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리고 2021년 1월 넘어오면서 콘도 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못 사신 분들, 2020년에 못 사고 기다리셨던 분들, 2021년에 다 비싸게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폴님, 저번에 말씀하신 프라이머리 홈 모기지 텍스 디덕터블은 만약에 모기지가 잡혀 있으면 힐락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회계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바꿔도 된대요. 안 바꿔도 되는데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 프라이머리 홈에서 모기지를 빼서 이 모기지 전액이 다 투자로 흘러 들어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모기지 금액으로 하실 수 있으면 힐락으로 안 바꿔도 돼요. 하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면 힐락을 빼가지고요. 힐락을 빼가지고요. 리플레이스를 시켜버리는 게 나중에 회계할 때 편합니다. 네, 인터내셔널 텍스 있죠. 넌 레지던트 텍스 15%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가정하에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15%넌 레지던트 텍스까지 포함된 금액이 가능할 경우를 저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프리컨스트럭션 20% 다운을 하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1년 후에 완공되는 거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우스 분양하는 거 있거든요. 뭐 타운하우스 분양이랑 하우스 분양 그런 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사면 15% 세금을 안 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Q&A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 이제 연락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peter@wellsmith.ca. 여기 가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고요. 제 홈페이지가 이제 wellsmith.ca인데 저희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회원 가입은 무료예요. 회원 가입 무료고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등급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다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등급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등급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면 제 그 주식 채팅방, 부동산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초대를 해드리고 그 가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만 그리고 아니, 가입을 하셔야만 제가 등급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제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니까 꼭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 많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데믹 풀리는 락다운 풀리는 첫날이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좀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 웨비나 들으러 오시느라고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한번 젊은 친구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한인분들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정말 좋은 행복한 그런 사회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웨비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